안녕하십니까. 군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4월 셋째 주 체육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운동과 건강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도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닝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등학교 교과서, 체육 교과서에도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트레이닝 방법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체육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실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수업 내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트레이닝이란 트레이닝의 요소, 다음으로 트레이닝의 종류, 다음으로 정리,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닝이란 주로 체력 향상을 위하여 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었을 때 연습, 훈련이라는 말로 순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체력 향상을 하는 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요소입니다. 우선 트레이닝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트레이닝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 것입니다. 다음 배우는 트레이닝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트레이닝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 형태입니다. 운동 형태는 쉽게 말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 달리기와 관련된 형태의 운동을 할 것인가, 혹은 팔굽혀펴기와 관련된 형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처방의 목적 또는 어떤 체력 요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운동 형태를 선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질병, 연령, 주변의 운동 환경 등도 운동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을 정할 때 첫 번째로 어떤 운동을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정해야 된다는 것이 운동 형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동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 정도를 정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운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운동 강도를 정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은 목표 심박수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고, 중량 운동은 1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의 일정 비율,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기, 강한 강도, 약한 강도, 중강도와 같이 어떤 강도로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운동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은 쉽죠?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의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강도에서 짧은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낮은 강도에서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 정리 운동을 제외한 주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할 것인가, 이게 운동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는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하지만 낮은 강도의 운동은 매일 실시하여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운동 형태, 강도, 운동 시간, 빈도 이 네 가지를 트레이닝의 요소로 배웠잖아요. 트레이닝을 정할 때 꼭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하고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이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실시하려 한다. 이는 트레이닝의 요소 중 무엇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가? 네, 모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죠? 어떤 걸까요? 일주일에 3일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이기 때문에 운동 빈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로 보통 결정된다고 했죠. 성준이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실시하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 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진이는 상체 근육 발달을 위해 벤치프레스를 60kg의 무게로 10회 5세트 실시하려 한다. 이는 트레이닝의 요소 중 무엇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가? 모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우선 선생님이 가장 크게 단서를 준 것은 60kg의 무게로 10회 5세트 실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진이는 60kg의 무게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 무게로 10회 5세트까지 하니까 좀 강한 강도의 운동을 지금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의 요소는 운동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형태를 미리 정했고 이제 60kg의 무게로 10회 5세트라는 운동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운동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트레이닝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제 말할 트레이닝의 종류를 골라서 뭐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운동 목적에는 심폐지구력 향상, 근력, 근지구력 향상, 유연성 향상, 체성분 변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이 원하는 운동 목적에 맞춰서 방금 배웠던 트레이닝의 요소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배워야 할 트레이닝의 종류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운동 목적에 어떠한 운동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요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트레이닝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트레이닝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라는 말은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이나 파워를 증강시킬 목적으로 하는 저항 훈련입니다. 자기의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저항 운동에 의한 트레이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은 미국 및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바디빌딩이나 역도 경기 방면에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연습자의 근력이 증강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항부하의 강도를 쉽게 말해서 자신이 들고 있는 무게를 점점 증가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스포츠맨들이 체력 증강의 목적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네,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헬스장 가서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이런 것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운동 목적과 연결시켜 보자면은 근력 혹은 근지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가 가끔 녹화가 안 될 때가 있어서 틈틈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할게요. 다음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의 뜻은 시간적인 간격, 중간 휴식 시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에서의 뜻이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의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 우선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도가 높은 운동과 중간에 가벼운 운동으로 불완전한 휴식이 이루어지는 고강도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했을 법한데 200m를 엄청 빠르게 뛰고 그리고 이제 40초 정도 1분 정도를 나머지 200m를 뛰면서 천천히 걸어오거나 아니면 조깅을 하면서 돌아오는 이러한 방법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한번 하고 그 사이에 불완전한 휴식으로 가벼운 운동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말로 지속적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러닝머신을 계속 똑같은 스피드로 낮은 강도로 계속해서 뛰는 트레이닝이 지속적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km per hour나 5km per hour로 20분, 30분 혹은 1시간 동안 뛰는 것이 지속적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과 조금은 상반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은 호흡 및 순환계 기능의 지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주로 달리기를 많이 채택을 하는데 수영에서도 요즘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도의 트레이닝과 약도의 트레이닝 사이에 휴식을 넣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터벌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의 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근력과 근지구력도 향상 되겠지만 주로 심폐지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우선 첫 번째로 서킷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순회라는 뜻입니다. 우선 서킷 트레이닝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근력이나 파워, 근지구력을 양성할 수 있으나 각 세트 사이에 휴식을 취하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점으로 서킷 트레이닝이 1953년 영국의 리즈 대학 모건과 애덤슨 두 사람이 가여 창안된 훈련법입니다.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일체 두지 않고 한 운동에서 다음 운동으로 이동하는 계속적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서킷이라는 말이 붙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순환 및 호흡 기능에 주는 부담이 크니까 기능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순전히 근력이나 근지구력 발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상당히 가벼운 정도의 무게나 혹은 저항 부하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그렇다는 것이죠. 상당히 가벼운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의 결점을 보완하려고 서킷 트레이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나왔던 웨이트 트레이닝의 운동 목적인 근력, 근지구력 향상과 두 번째 나왔던 인터벌 트레이닝의 운동 목적인 심폐지구력 향상, 이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바타 트레이닝입니다. 타바타는 별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닌 일본의 운동 생리학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즈미 타바타라는 일본의 체육대학 운동생리학 교수님의 이름을 딴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서킷 트레이닝과 앞에 말한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 이즈미 타바타 박사가 일본 국가대표 스케이터들을 가르치며 고안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서킷 트레이닝이나 인터벌 트레이닝 같이 어, 보통 강도가 높은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바타 운동은 엄청 높은 강도를 20초 동안 운동을 하고 10초 휴식, 이것을 8세트 동안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짧게 수행을 하고 휴식을 하고 혹은 저강도 운동을 몇 세트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이 엄청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타바타 운동으로 칭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강도를 하고 20초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강도의 운동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타바타 트레이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일체 두지 않아 높은 심박수를 계속 유지하고 사용되는 저항 부하의 강도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이 트레이닝의 예로는 크로스핏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트레이닝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모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잘했습니다. 이것은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우선은 휴식 시간을 일체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하는 트레이닝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좌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 홈 트레이닝 영상 준비했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홈 트레이닝 영상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서킷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보고 모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요소, 달리 말해서 운동 처방의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 운동 형태, 두 번째로 강도, 세 번째로 시간, 네 번째로 빈도, 이 네 가지를 고려하고 트레이닝을 구성해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네 가지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종류. 첫 번째로 웨이트,
트레이닝, 두 번째로 인터벌 트레이닝, 세 번째로 서킷 트레이닝, 네 번째로 타바타 트레이닝.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은 PT쌤도 여러분들한테 뭐 헬스장의 PT쌤도 여러분들한테 뭐 트레이닝으로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로 선생님이 4월 둘째 주에 강좌를 첫 번째로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의가 총 3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인 첫 번째 영상만 보고 두 번째는 예시의 영상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강좌. 다시 말해서 4월 둘째 주에 올라와 있는 강좌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거기에는 들어있는 모든 강의 3가지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4월 둘째 주엔요. 근데 이것을 빠짐없이 모두 들어야 한 교시에 출석이 완료되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잘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출석 완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는 기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시라고 뭐 쓸데 없겠거니 하고 마시지 마시고 꼭 한 강좌에 들어있는 모든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올려주는 이 강좌에 대해서도 두 번째 강의도 들어야 출석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번째 강의에 올려준 서킷 트레이닝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음악에 맞춰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4월 셋째 주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